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8번째 수업이네요. 6학년 국어 8단원 함께 볼까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8.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찾기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8번째 순서 그리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찾기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름은 썼나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우리 6학년 1학기 국어책의 8단원을 한번 볼게요. 8단원은 바로 인물의 삶을 찾아서입니다. 선생님 화면을 통해서 교과서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과서가 있다면 한번 펼쳐서 살펴봐도 좋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8단원 인물의 삶을 찾아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볼 거예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자. 어떻게 파악하느냐? 세 단계에 따라서 파악해 볼 거예요. 활동 1. 첫 번째, 인물이 처한 환경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볼 거랍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물 하니까 선생님은 위인이 떠올라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 하면 수많은 위인들이 떠오르는데 위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위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떠올리기 좋은 혹시 이 인물 떠올린 친구 있나요? 누구죠? 맞아요.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를 만들어 주신 조선시대 임금이자 학자셨던 세종대왕. 떠올린 친구 있나요? 선생님이랑 마음이 통했네요. 두 번째, 혹시 이 인물 떠올린 친구 있나요? 여성인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학생, 바로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떠올린 친구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통했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인물을 알아보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인물 누구인가요? 뭔가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왕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높은 벼슬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사진을 남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인물은 바로 힌트를 줄게요. 선생님이 단서를 줄 테니 추론해 보세요. 누굴까? 이 단서를 보니까 단번에 알아보겠네요. 바로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무찔렀던 누구? 이순신이네요. 혹시 여러분이 떠올린 인물이 여기에 나오나요? 한 명 나온다고요? 2명? 3명 다 나온다고? 대단한데? 자, 선생님은 요렇게 인물을 떠올려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순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순신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이순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어떤 글?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글 이강엽, 그림 류동필. 이순신이 물러난 뒤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부산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균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지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무참하게 져서 원균은 죽고 배는 부서졌으며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1597년 8월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남은 배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나마 여기저기 상한 배 12척과 120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예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임금님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일본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공격해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오랜 고민 끝에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했습니다. 울돌목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다였습니다. 그 사이를 흐르는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흘러가는 소리가 꼭 흐느껴 우는 소리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또 물살 방향도 하루에 4번씩이나 바뀌는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적다. 무기도 적고 군사도 적고 배도 적다. 적은 것을 갑자기 늘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많아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순신은 우선 고기잡이 배와 피난 가는 배들을 판옥선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배는 먼저 구한 12척과 나중에 구한 1척, 이렇게 총 13척밖에 안 되었지만 멀리서 보면 수십 척의 판옥선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육지의 산봉우리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군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모든 준비를 끝낸 뒤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사그려 하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마침내 수많은 적선이 흐르는 물살을 타고 우리 수군 쪽으로 빠르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물살 방향이 조선 수군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물살 방향이 반대로 바뀌자 이순신은 일제히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적이 당황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좁은 물길에서 쳐놓은 쇠사슬을 당기게 했습니다. 단번에 30척이 넘는 적의 배가 쇠사슬에 걸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일본 배들은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의 배를 향해 총통을 쏘고 불화살을 날리며 총공격을 했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친 기적같은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순신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했습니다.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내 아들 면이 밑에서 이순신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나쁜 꿈은 바로 다음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면이 마을을 기습해온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라든 것입니다. 일본군이 이순신에 대한 분풀이로 이순신의 고향 마을을 공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면은 이제 겨우 21살의 젊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일이 자기 탓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그 애가 대신 죽었구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밤이면 몇 번씩 자다 깨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피를 한 사발씩 쏟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여도 아들 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배는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엽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우리 지금 읽은 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 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다음 낱말들이 있네요. 6개의 낱말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사용하는 6개의 낱말이 있어요. 여기 이 낱말들을 사용해서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글에 정답이 있는 사실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네요. 사실 질문. 우리 이거 예전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서 답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 읽었던 이야기가 다시 되살아나죠. 이순신 이야기였어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글의 앞부분에 답이 또 나오죠. 또 다른 질문,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어디서를 활용해 보았어요. 이순신은 어디를 싸움터로 정했나요? 어디에서 싸웠죠? 명량해역, 다른 말로 울돌목이라고 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싸움터로 정해서 크게 이기는 활약을 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다양한 정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6가지 낱말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교재에 정리했으면 이제 사실 질문이 아닌 추론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추론 질문이 뭐였지? 바로 이야기 속에 답이 바로 있진 않아요.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인물에게 하고 싶은 추론 질문.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울돌목을 싸움터로 정하고 작전을 짜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이 답이 이야기에 바로 나오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 추론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왜 부하들에게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라는 말을 했나요? 라고 선생님은 이순신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또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순신께 묻고 싶은 질문. 혹시 이런 질문 만든 친구 있나요? 명량대첩이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마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맛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외적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추론해봐요. 마지막 질문. 아들 면이 죽었어요. 그때 이순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하면서 이야기 속 인물 이순신에게 묻고 싶어요. 아마 슬프고 참담하고 화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사실 질문과 추론 질문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이제는 이야기 속에 이순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때 이순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 3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상황.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싸우라는 나라의 명을 받았을 때 이순신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죠? 임금님께 글을 올렸죠. 어떤 글을 올렸어요? 12척의 배가 있고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가 공격받지
않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던 거는 수군으로 잘 싸워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계속 수군을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내자라는 말을 했어요. 네, 바로 이런 말을 했었죠.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상황. 결국 이순신은 일본군과 울돌목에서 싸우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순신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배와 군사들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판옥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물살을 이용해서 적선을 공격하는, 기다렸다가 작전을 짜서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또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도 했어요. 이것은 언제 들어도 명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들 면이 죽었어요. 이때 이순신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요? 이를 악물었어요. 화가 많이 났고, 하지만 이겨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 긴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때 이순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순신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왜?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은 군사와 배가 적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네, 이 여학생이 이순신은 아마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왜 이순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것 같아요? 여기 남학생이 해놓은 말풍선 비어있죠? 여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교재에 있답니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순신은 아들 면이 죽었을 때 싸움을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이순신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되나요? 이순신의 삶, 그리고 삶이 추구하는 가치, 이것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가치란 무엇이냐면은 정의, 행복, 책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이 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이에요. 이야기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가치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깊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순신이 처한 상황과 그때 한 말과 행동을 봐서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 것 같나요? 이순신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나요? 선생님은 이순신은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순신은 참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은 우리는 외적을 무찌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수많은 가치를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순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번 찾아서 여기에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순신 보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때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순신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려고 하고 있나요? 용기를 추구하고 있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요. 여기 이미 질문이 한 개 있네요. 나에게 이순신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순신의 모습, 자신 있는 이순신의 모습에서 선생님에게도 자신 있게 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은 부끄러워요. 이순신처럼 이렇게 멋지게 내가 가진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를 꿋꿋하게 이겨내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조금 더 갖추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마 이순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야기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파악해 봤어요. 이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먼저는 이야기를 읽어봐요. 그때 읽을 때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봐야겠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인물이 한 무엇을 살펴봐야겠죠? 말과 행동을 살펴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막 나 살아야 돼, 빨리 도망가야겠어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우리는 배가 12척이나 있어,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린 이길 수 있어 하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뭐를 살펴보라고? 까닭.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떠올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이런 까닭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하면서 이 가치를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네. 오늘 어느덧 수업을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았어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인물이 그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았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정리하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란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바로 가치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순신을 통해서 이순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또 나는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